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제제, 소위 말하면 주사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린 건데요. 이 약이 2000년 이후에 나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건선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 제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정 면역 매개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항암제하고 비슷한 기전이죠.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기존에 사용했던 약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효과가 좋고 훨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 개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말부터 수익이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금 축적이 된 데이터가 없어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약효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은 환자 중에 건선이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이런 약들은 이런 기존의 약에 비해서 상대가 안 나는 만큼 효과가 좋다. 물론 이 약 중에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치료제보다는 훨씬 치료가 잘 되더라. 이건 저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완치를 시킵니까? 꼭 물어보세요. 비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아니고 유지와 관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생물학 제제 이거 사용하시면 제 환자 중에 78세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맞으신 지 한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목욕탕을 못 가시던 분이 이 주사 맞은 이후부터 목욕탕을 늘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하고 완전 다르다. 근데 어떤 경우에 쓰느냐? 아까 건선이 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심한 건선은 기존 치료법을 일단 써서 효과가 있으면 그냥 쓰는 거지만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경우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문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 제제를 이제 맞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뭐 감염이 조금 잘 걸릴 수 있고, 주사하기 때문에 이거 다 거의 다 주사거든요. 주사하기 때문에 주사 맞는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혹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 제 환자분들 중에는 뭐 두통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면역 매개 물질을 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역 매개 물질은 건선을 나쁘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감염의 방어 인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이 안 걸린 거를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잠복결핵입니다. 잠복결핵. 그 다음에 B형 간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약을 쓰기 전에 꼭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잠복결핵 양성이라든가 B형 간염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거는 꼭 저희가 치료를 먼저 하고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그 매개 물질을 어떤 거를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쪽 종양괴사인자 작용 억제, 인터루킨 작용 억제, 인터루킨 17 작용 억제, 이 세 가지 그룹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건선이 북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환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선 치료제를 계속 새로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주사하고 있느냐?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다 위에서 없어져 버려갖고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주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얼마나 자주 주사하냐? 약마다 다 다른데요. 약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맞아야 되고, 얘는 2주 간격 맞고, 얘는 뭐 8주 간격, 뭐 12주 간격, 이게 제일 조금 맞죠. 일주일에 1년에 5번밖에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은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약들 중에 그럼 환자분한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통하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보험을 받으려면 아무 환자나 다 보험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채워야 돼요. 건선이 심한 거, 그 다음에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지만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선이 심한 거는 전체 피부 면적 10% 이상, 그 다음에 이 점수를 만들었을 때 10 이상 있을 때 요게 이제 건선이 심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요 3번 항은 치료를 안만 해도 소용이 없었다. 3번, 4번 항. 요 네 가지를 조합해서 이 건선이 이 약을 쓸 때 보험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와서 치료를 꼭 이 조건을 맞춰서 하셔야지만 생물학적 제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산정특례라는 게 작년 6월 1일부터 생겼는데요. 작년 6월부터는 중증 건강, 아까 말씀드리면 그 건선이 심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에 해당이 돼서 이 고가의 약을 본인이 10%만 내고 5년간 맞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도 아까 보험급여 기준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필수적으로 조직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거로 되어 있고, 광선치료하고 먹는 약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둘 다 해야지만 되는 건데, 먹는 약하고 광선치료를 동시에 하는 건 소용이 없고, 먹는 약 3개월 하고 광선치료 3개월, 토탈 6개월을 꼭 치료를 하셔야만 이 산정특례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년간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재등록을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그 조건을 또 맞추셔야 되고, 그런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맞을 수 있느냐,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맞는데, 문제는 약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가장 요 약을 맞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약을 더 맞을지 말지를 할 거고요. 효과가 있은 다음에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서 이 약을 지속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맞았더니 싹 좋아졌어요. 나 더 맞아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보험급여에서는 약물을 계속해서 맞지 않으면 한참 있다 오시면 보험급여에서 급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맞으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1년간 맞아갖고 효과가 막 좋다고 안 오셨는데 7개월 만에 확 먼저처럼 심해져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약을 계속 맞으셔야 된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치료 비용입니다. 약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험이 안 됐을 때 약값입니다. 750만 원서부터 2,329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를 혜택을 받지 않으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기, 산정특례를 적용해 드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기존 치료를 꼭 잘 받으셔야만 산정특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약이 8월 1일자로 보험급여가 결정이 됐고요. 이 네 가지 약은 지금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이 약은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아마 10월부터는 또 한 가지 약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약 종류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정특례가 아니라도 보험부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기 그 보험료 내는 그 구간에 맞춰서 내가 1년 동안에 약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약값이라든가 치료 비용을 1년에 514만 원까지만 내 돈으로 내는 거고, 이게 넘어가면 내년에 보험공단에서 내 구자로 자동 그 차액을 집어넣어 줍니다.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부자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또 10% 굳이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